안녕하세요. 함께 재밌게 자미도수를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음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음성은 부기를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십천간으로는 개수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전택을 의미합니다. 태음성은 중천주성에 속하는데 주성이라는 것은 그 1인지하, 만인지사의 별에 해당되는 거라 그랬다 그죠? 그래서 중천주성, 주성에 관련되는 모든 별들은 좀 고독함이 있고 자기의 어떤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음은 달을 뜻하는데 밤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좋습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1일에서 15일까지잖아요. 15일이 보름이 되고, 그래서 1에서 15일 사이가 초승달에서부터 해서 상현달로 이제 모양이 이루어져 보여지는 기간이죠. 그리고 16일 이후에는 달이 이제 기운다, 그죠? 기울면은 그 기운 달을 하현달로 해서 금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은 보름달로 가는 과정, 상현 시기에 있는 것을 이제 길하다고 봅니다.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길하다고 보고, 정점을 찍은 보름 이후에는 달이 기울기 때문에 불길하다고 봅니다. 옛날에 삼국시대 때 백제 의자왕이 점을 치게 했죠. 점을 치게 했는데 어땠습니까? 보름달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점을 친 결과가 보름달이어서 한 신하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보름달이 최고의 정점이니까 아주 좋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신하 같은 경우에는 고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름달은 곧 기울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보름달로 가는 과정이 태음성에 있어서는 좋다. 그리고 전설에 있어서는 가부인입니다. 아시죠? 대장군, 황비호 장군의 부인, 가부인입니다. 그리고 이 태음이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이제 비롯되었냐 하면, 그 옛날에 사주가 있기 전에 기을임 삼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는 기문둔갑을 뜻하고요. 을은 태을, 임은 육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문둔갑은 국가 간의 어떤 땅 따먹기 할 때 전쟁을 통해서 이제 땅을 차지하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어떤 진을 짜고 전투를 해야 되니까 기문둔갑은 병법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태을은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이제 알아보는 그런 방법이었고요. 육임 같은 경우에는 인사신시라고 해서 사람 인자에다가 일사자입니다. 사람이 일에 있어서는 신이 신령스러울 신자입니다. 신. 그래서 신령스럽게 보여준다, 보여줄 시, 이래서 인사신시. 사람의 일을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육임만한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육임에 12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12천장 중에 이름이 태음이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었죠. 그리고 이 태음이라는 것은 옛날 그 동양의 오술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했습니까? 명, 의, 복, 상, 산, 요 5가지 분야를 동양 오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은 이 동양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면 처음에는 자신의 명을 알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을 했지만 이것만 해서 안 되니까 점으로 또 넘어가죠. 주역점이라든지 뭐 기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 육임이 이 점에 있어서 최고를 차지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제가 봤을 때에는
육임이 가장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점 중에서도 단연 으뜸입니다. 그리고 상은 잘 아시죠? 관상, 수상, 골상, 그리고 묘자리의 상, 뭐 그렇게 해서 모양으로 판단하는 것들은 이제 산이라 그러고요. 산은 단전 호흡이라든지 명상, 수양, 수령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것은 의가 있는데 이게 한의학을 뜻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또 태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12경락이 두 개가 있습니다. 12경락 중에 두 개의 경락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축토에 배분되어 있는 수태음 폐경이라는 혈자리가 경락이 있고요. 미토에 배분되어 있는 족태음 비경이라는 경락이 있습니다. 여기에 족태음의 태음이 들어갔고 수태음의 태음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태음은 태음 습토라 그럽니다. 그 습기가 있는 토. 그죠? 그래서 족태음 비경이라고 하면 비경이 비위가 그 오행 중에서 토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에서 시작을 하는데 혈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태음 습토, 토의 기운이 있고 또 비경, 토의 기운이 있는 토와 토의 기운으로 뭉쳐져 있는 경락이 뭐다? 족태음 비경에 해당되고 그리고 수태음 폐경 같은 경우에는 손에서 시작하는 경락인데 태음, 습토, 폐는 금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태음 폐경은 그 경락의 기운 자체가 토와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경락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태음 폐경이 축에 배분이 되고 또 족태음 비경이 미토에 배분이 된다는 것조차도 보면 다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서 지장간이라는 걸 아시죠? 미토는 정월기가 되고 축토 같은 경우에는 계신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축미 라인이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고 모든 사실 그 만물은 지구가 존재하지 않으면 태극이고 뭐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라인이 축미 라인이 됩니다. 이 축미 라인에 그 지장간에 가지고 있는 천간 글자 중에 보면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뭡니까? 안 그래도 23.5도 기울어져 있는 축미 라인이 지구를 뜻하는데 여기에 미토에 정월기 기토가 있고 축토에 계신기 기토가 있지 않습니까? 기토라는 것 자체가 제가 정의할 때에는 토에 관련되는 홍범 오행의 정의에서는 토는 가색인데 심을 가자에다가 구둘색인데 심는 부분은 땅 표면을 이제 파서 심는 것이고 땅 아래는 뭡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죽어서 땅 아래로 다 이제 그 수렴이 되죠. 그래서 기토가 되는데 땅 위와 땅 아래로 제가 정의를 내립니다. 무토와 기토를. 그래서 이 기토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태음성에서 지금 자미두수에도 보면은 이 태음성이 주관하는 일이 밭전자, 집택자, 이제 땅 위에 집을 짓고 땅 위에 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주관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미두수에서는 전택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서 한의학 부분에 있어서 동양오술 중에 한 분야인 한의학의 분야에 있어서 우리 인체가 소우주인데 우리 인체를 알면 사실은 음양오행을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이치를 다 깨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한의학의 정수를 이야기하는 그 12경락에 있어가지고 명칭, 태음이 토에 관련되는 정의로 해서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숙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태음 습토, 윤습한 토가 된다. 제가 자미두수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동양오술이 명의, 복상, 산이 있는데 그 중에 보통 우리가 자미두수 같은 경우에는 명을 공부하는 부분에 속하죠. 그런데 왜 굳이 제가 여기 그 수태음 폐경, 족태음 비경, 의에 관련되는 한의학 관련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정의를 이야기를 드렸냐면
어떤 한 가지를 이해를 하실 때 단편적으로 한 분야의 부분만 아시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전체를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공부가 또 수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야에만 국한되어서 편협되어서 공부하시지 마시고 동양오수를 두루두루 공부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권해드리고, 이렇게 두루 알게 되면은 사통팔달 다 통하는 경지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래서 이왕 하시는 공부 재밌게 하시고 또 아는 만큼 재미있거든요. 왜 공부를 안 하시냐 하면은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알면 아는 만큼 재미가 있고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이제 권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주성은 특징이 뭐죠? 백관조공을 좋아합니다. 좌보, 우필, 천계, 천월 이런 백관조공을 좋아하고요. 태음성 자체가 전택이니까 이게 전부 다 재성이잖아요. 부와 관련되는 거라서 이 재성이기 때문에 녹종과 화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시에서 축시까지 묘왕지라고 해서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신시와 축시 사이에 태어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반면에 이제 다리지는 인시에서 미시까지는 함지라고 해서 좀 많이 불리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태음성이 이제 개수 천간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제 같은 경우는 이 십천간 배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명의 복상산에 있어가지고 하도 주역은 점에 속하잖아요, 그죠? 주역 육임도 점에 속합니다. 그래서 육임의 태음이라는 12천장 중에 이름이 있음과 동시에 주역의 점 분야에 해당되는 주역에서 개수가 어디에 이제 배분이 되냐면 하도라는 게 있습니다. 하도는 순환의 이치를 담고 있는 완성된 이치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북쪽 방향 16합수, 그리고 남쪽 방향 27합파, 동쪽 38합목, 서쪽 49합금, 중앙 50합토가 됩니다. 여기에서 개수는 북쪽에 해당되죠. 그죠? 북쪽에 해당돼서 16합수인데 육수에 해당이 됨과 동시에 홍보 모행의 정의로 물은 윤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수가 윤택할 윤자고 일수가 저는 아래 하자로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육수 자체가 윤택하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뒤에 가서 보시면은 또 이 태음은 풍요, 절기고 누리고 이런 것들이 다 윤택하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에서 관련되는 주역 분야의 최고의 어떤 그 이치를 나타내고 있는 하도에서조차도 개수에서 윤택하다는 윤하라는 정의는 홍범 오행에 그 정의가 나와 있죠. 서경에 포함되어 있는 홍범이라는 장에 윤하라고 이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달에 해당되고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태음은 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개가 짝성입니다. 짝성이기 때문에 함께 공부를 하시는 것이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일과 월을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이 복에서 주역입니다. 그래서 하도에서 보면은 중앙에 오, 무토, 십, 기토를 어디에 비유를 하냐 하면 무토를 태양에 비유를 하고 기토를 달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1월이 50이 중앙에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중앙에 무기토가 없다면 그 목화, 금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이 무기토가 사실은 지구를 뜻하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없는데 뭐 오행의 발걸음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 인류조차가 존재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무토의 날일자가 위에 가고 기토의 달월자가 아래에 와서 같이 한자로 이루고 있는 것이 역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게 바꿀 역자입니다. 바꾼다라는 게 목화, 금수,
토를 중심으로 해서 목화토금수로 해서 이게 늘 바뀌어진다, 변화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 2, 3, 4, 5라는 숫자는 생수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6, 7, 8, 9, 10은 성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홀수와 양수 이런 개념보다는 생하는 수인지 이루어주는 수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 생해주는 수는 안에 있고요. 이루어주는 수는 밖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팎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보면 태양은 날일자에 해당되고 태음은 달월자에 해당되는데 두 개는 짝성에 해당된다. 태양은 낮을 주관하면서 광명, 밝으니까요. 광명을 주관하고 태음은 밤을 주관하는데 어둠을 주관한다. 그래서 태양은 아주 적극적, 낮에는 사람들이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드러내고 불의 비유를 하고요. 태음 같은 경우에는 밤에 비유를 하는데 소극적이고 굉장히 부드럽고 유하죠. 그래서 물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인류합수 북방의 물방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방향이 된다. 그리고 태양 같은 경우는 양을 대표하고 태음은 음을 대표합니다. 십천간으로 태양은 병화라고 하고 태음은 개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도에서 보면은 칠수가 병화가 되고요. 육수가 개수가 됩니다. 둘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수에 포함되어 있죠. 생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수에 포함되어 있는 수, 칠수, 병화, 육수, 개수 이 부분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루었다라는 거죠. 태양도 양으로 해서 이룰 수 있는, 이루어졌는 존재라는 것이고 태음은 음에 있어서 음으로 해서 이루어졌는 수, 개수라는 거죠. 그리고 태양 자체는 남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태음은 여자를 뜻해요.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별인 태음을 타고 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남자가 여성스럽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자가 태양의 별을 명궁에 타고 나는 것도 뭐 가히 반기는 건 아닙니다. 여잔데 태양 남자처럼 적극적이고 자기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하다 보니까 뭐 한다? 탈북권을 한다. 자기 배우자의 권한을 자기가 뺏어서 자기가 대장을 한다라는 거죠.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암탉이 운다라는 거죠. 암탉이. 그리고 십천간에 보면 아직은 배우지 않으셨습니다만은 사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미두수에서는. 사화라는 개념을 이제 이치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달달달 외우셔야 할 텐데 태양 같은 경우에는 갑간이 연파무양에서 이게 록권화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태양화기가 됩니다. 그래서 갑년에는 태양이 화기가 되어서 좀 불리하게 해석을 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금 같은 경우에는 일무운동이거든요. 태양을 양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록권박이라고 했죠. 태양 화록이 되어서 경천간일 때에는 태양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태음은 한번 살펴볼까요? 태양은 을목이 천간일 때에는 사화가 기량자월해서 끝에 월, 태음 화기가 됩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화 천간일 때에는 월동기거라고 해서 이 월이 태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태음 화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태음 화록은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땡겨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양과 태음이 짝성으로서 되어 있는데 그 관련되어서 나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제가 여러 분야의 것들을 걸쳐가지고 태음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다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태양은 낮의 광명이기 때문에 귀함을 주관합니다. 귀하다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는 것이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태음은 부귀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걸 좋아하고 즐기고 누리는 부분을 이제 선호한다는 거죠. 태양은 자기가 빛을 발산해서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드러내주는 특징이 있다면 태음은 태양의 빛을 흡수해서 반사해서 밤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태음은 감추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빛을 자기가 발산을 해서 세상을 밝게 하기 때문에 희생정신이 강하다. 그런데 태음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자기의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자기 보호, 편안함을 이제 추구한다. 태양은 솔선수범하죠. 희생정신이기 때문에 솔선수범하는 경향이 있고, 태양은 또 진취적입니다. 아주 열정적이죠. 남자니까. 남자의 비유가 되니까 진취적 열정적이죠. 근데 여자의 비유가 되는 태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키려고 하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게 주관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전택이기 때문에 땅과 집은 지키려고 하는 거지 땅과 집을 날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주관하는 일 자체가 전택이기 때문에 태음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에 병화이기 때문에 여기 칠수 병화로 해서 홍범 그 구주에 있는 오행이 정의를 보면 염상이 있는데, 정화는 타오를 염자고 병화는 제가 윗상자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염상이 되는데, 상자가 병화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발산하고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지위, 명예를 추구한다, 귀를 추구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 윗상자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육수, 개수에 해당되는 태음 같은 경우에는 부를 주관하고 풍요, 즐기고 누리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 보호하고 편안하고 보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물은 특성이 어떻습니까? 수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발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보호와 편안함, 보수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십천간 원도에 보면은 가운데 축 무게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갑을 병정 기경신 이미 이제 포함이 좌우에 되어 있는데 무게 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를 적어놨고 각기합도 토토, 을경합금 금금, 경신합수 수수, 정임합목 목목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천간도의 이제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갑을이 목이니까 목생화, 병화정화, 화를 목생화로서 생해주고, 이 화는 화생토에서 무기토를 생해주고, 무기토는 토생금에서 경금신금을 생해주고, 이 경금신금은 임계 수를 금생수해서 생해주죠. 그래서 이 수는 또 수생목해서 갑을목을 생해주는, 그러니까 상생의 개념이 십천간이 흐르는 순환의 이치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간이라 그러잖아요. 하늘의 간이란 말이죠. 하늘의 간이니까 하늘의 뜻은 뭐다? 생해주려고 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사에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잘 살아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남의 거 뺏고 상대방을 짓밟고 그 악한 일을 하면서 나만 잘 되겠다,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합을 하는 것도 보시면은 무게합화해서 이 화, 토, 금, 수, 목 아마 보시면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생으로 들어가죠. 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끼리 합을 하는데도 이 합에 의해서 나와 있는 오행조차도 뭐다? 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역에서도 생생지위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역을 정의하는데 생생지위, 생하고 생해주는 것을 뭘 한다? 역이라고 한다. 변화라고 한다. 변화라는 것은 뭐다? 서로 도와주면서 긍정적으로 함께 우호적으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안에 합이 되어 있는 오행도 그 생의 구조로 순환을 하고 있고,
십천간 자체의 어떤 그 순서도 보면은 오행의 상생의 의미로 돌아간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 같은 경우에는 병신합수잖아요, 그죠? 병화 같은 경우에는 신금과 합을 해서 수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드러나서 위에 임하면서 지위와 명예가 있으려 그러면 아는 게 많아야 됩니다. 똑똑해야 됩니다. 리더는 자기가 똑똑하지 않은데 다수를 통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은 신을 향해서 합을 해서 가는데 병신합수, 수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명예 자체가 지위가 있고 귀함이 있는데 이것들은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그 귀함과 명예를 사회적 지위를 얻느냐면 수를 통해서 북방의 지를 통해서 자기의 명예와 귀함과 지위가 생긴다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태음성 개수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무게합하잖아요. 개수는 무토와 합을 해서 화를 이룬단 말이죠.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은 자기가 활동한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활동할 수 있고, 내가 활동하는 것에서는 말하는 것도 있고, 내가 먹는 것도 있고, 말하고 먹고 이런 부분들이 내 일신을 편안하게 하고 누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화 자체가 목을 만약에 자기 자신의 비견이라고 본다 그러면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목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의 입장에서는 이제 목생화가 되니까 태어난 그 생명체의 목은 뭐다? 활동하는 게 화가 된다. 그래서 자기 활동에 내가 무엇을 즐길 수 있고 어떤 활동을 통해서 누릴 수 있고 거기서 풍요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개수이기 때문에 무게합화로 이제 해서 개수의 어떤 윤택함, 오행의 정의 윤택함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 기본으로 하는 것들은 뭐다? 본인 자체가 굉장히 스마트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무토가 뭡니까? 무토가 그 신뢰를 뜻하잖아요. 사주에서 오행의 토는 신뢰이기 때문에 자기가 윤택함을 추구하고 그 윤택함은 지로부터 물수니까요. 지로부터 나오는데 뭐다? 신용이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결국은 관심사가 뭐다?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자기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사람이 개수를 쓰는 사람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주에서 이야기하는 천간의 합이라든지 그리고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하도에 있는 북방, 남방, 동방, 서방, 중앙, 토에 대한 이 오행의 어떤 정의, 순환이 이치, 그리고 또 동양 한의학에 있는 이런 충미의 이치, 여기 각기합조도 보면은 지금 여기 각기합을서 토로 돼 있잖아요. 여기 지금 충미가 지금 보면은 지장간이 정을기 기토, 개신기 기토잖아요. 같은 의미가 여기 속속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어느 하나만 이제 고집해서 공부하시지 마시고 동양, 오술, 명, 의, 복, 상상 5가지 분야에 대해서 두루두루 함께 차근차근 급하지 않게 뭐 급할 거 있겠습니까? 천천히 공부를 하신다면 동양학 공부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재미있으실 거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태음성의 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태음성에 대해서 아직 제가 덜 말씀드린 부분들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